안녕하세요. 테슬라 쓸모있게 사용하는 라이프 테슬라 TV 단파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눌렀는데요. 그동안 사실 다들 이 시국에 차량 운행을 잘 안 하다 보니까요. 이수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영상을 찍을 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 찍을 일이 없어서 영상 업로드를 못했고요. 오늘 오랜만에 차량을 운행할 일이 생겨서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루트는 이수역 사거리에서 올림픽대로를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입을 해서요. 올림픽대로에서 테슬라 모델 3 자율주행이 잘 되는지, 물론 제가 한 번 정도 찍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테슬라 모델 3 이것저것 업데이트가 되었으니 조금 변화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제가 정체 구간이라 운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번 자율주행이라기보다 오토 스티어링 휠, 크루즈 컨트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한번 해볼까요? 600m 앞에 보시면 시속 50km 신호 과속 많이 UI가 단속 바뀌었고요. 구간입니다. 잘 더블 클릭해서 500m 앞 이수 고가차도 자율주행을 진입입니다. 세팅한 다음에 속도를, 그전에는 속도가 무조건 맞춰놓은 최고 속도 그 도로에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딱 그 자율주행을 하는 순간의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멈췄고요. 그냥도 멈추긴 하는데 그럼 너무 급격하게 브레이크 밟으니까 불편해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도로에 원래 최고 속도에 맞춰서 자율주행을 키면은 바로 속도가 빠르게 올라갔었는데요. 그게 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저속인데 갑자기 급가속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세팅에서 그 옵션을 바꿀 수 있는데 자율주행을 누르면 그 속도로 세팅이 되는 거죠. 현재 속도로. 여기 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서 있는 상태에서는 최저 속도는 있네요. 15. 그러니까 15 이상으로 달리고 있으면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이 자율주행 최고 속도를 맞춰주고, 맞춰준 속도 이상으로 400m 본인이 앞에 시속 50km 원하는 대로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올릴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여기 50도니까 50에 맞춰가지고 세팅을 해두겠습니다. 화면이 기존에 찍었던 화면에 비해서 많이 변경이 돼가지고요. 더 이쪽 정보창 부분이 커졌고요. 지금 홀드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못하고 있었는데 못 가는군요. 꺾이는 부분 시작하자마자 잘 못했었고요. 300m 앞 다시. 이수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다시 넣고요. 차로를 이용하세요. 일단은 자율주행 내비게이션으로 하는 NOA 하는 부분은 올림픽대로 타고 나서 제가 세팅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세팅을 못 해가지고요. 내비게이션을 찍어야 되는데 찍지 못해가지고 찍고 나서 잠시 후 이수 고가차도 지금 진입입니다. 큰 도로에서 두 개로 잘라지는데 잘 인식해서 맞는 차선으로 운행을 했고요. 이수 고가차도에서 김포공항 올림픽대로 방면 오른쪽 올림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코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300m 앞 이수 그죠? 고가차도에서 안 되죠? 김포공항 올림픽대로 방면 오른쪽 올림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운전해도 쉽지 않은 길을 얘도 잘 못합니다. 지금 오토 스티어링은 잠시 후 꺼졌지만 올림픽대로 입구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살아있기 때문에 50km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 제가 핸들만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라? 잘못 왔네요. 절로 가는 거였어.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왔네요.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결국 올림픽대로를 타라고 하는군요. 잠시 후 왼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다시 나오겠습니다. 네, 다시 올림픽대로 진입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파일럿 실행시켰을 때 속도로 세팅이 되고,
원하는 속도로 조절할 수 있게 변경이 됐고요. 물론 기존처럼 오토파일럿 시작하자마자 원하는 속도까지 뭐 상대 속도 그 최고 속도 값에 얼마를 더 하겠다는 걸로 세팅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그 속도까지 빨리 가속하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기본 세팅을 바꾼 것 같은데요. 저도 이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에 맞춰가지고 주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오토파일럿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비를 켜고요. 경로 탐색해 가서 지금 어차피 자율주행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김포공항 호텔만 보내서 하고 국내선 찍은 다음에 림픽대로에서 서쪽으로 3.4km 직진입니다. 네, 그래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해주면 한 줄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운행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데이터도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아직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운행을 안 했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확인을 해보고 있고요. 차량 흐름에 맞춰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중에 이제 이렇게 속도 맞춰놓고 1차선으로 쭉 가면 방해하는 거 아니냐고, 추월사선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고속도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네, 여기는 고속화도로라서 따로 추월 차선이 운행되는 구간은 아니어서 최고 속도, 그러니까 규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되니 그거는 맞춰서 차량 흐름 방해되지 않도록 촬영하고 있고요. 고속도로에서는 당연히 저는 그런 거 되게 추월사선 점유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서 잘 바꿔서 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차선을 변경한다거나 하는 안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다 속도가 정체까지는 아니지만 빠르지 않아서 따로 차선 변경,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차선을 변경하라는 안내가 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토파일럿을 하면 가장 큰 장점, 매번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안전운행을 할 수 있다. 주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이제 주행 부분은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 혹은 오토파일럿에 맡겨놓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시에 안전하게 운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운전의 피로도는 당연히 크게 감소하고요. 그래서 가능한 이런 특히나 고속화도로, 올림픽대로 같은 곳,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는 무조건 오토파일럿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시내 구간에서도 자주 다니는 길은 특히 오토파일럿 사용하고 있고요. 새로 가는 길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긴장을 해야 돼서 제가 직접 운행을 하지만 가능한 오토파일럿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색깔들, 안내하는 색깔들도 좀 바뀌어가지고 노란색 부분이 이렇게 가깝다, 이 벽에 가깝다 라는 부분이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아마 다른 색들을 좀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완전 자율주행이 시작이 되게 되면 그때는 다양한 안내가 표현이 되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안내하는 UI들의 색상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화면이 크고 시원시원해졌고요. 단점은 이런 안내사항들이 좀 작아져가지고 P냐 R이냐 E냐 D냐 이런 기아 변경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작아졌는데 뭐 이거는 테슬라가 운행을 하는 거니까 모델 3가. 근데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잠깐 이 카메라를 켜보면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요렇게 3개 카메라, 그러니까 후방, 좌측, 우측 카메라가 되면서
기존에는 요 상단에 있는 요 바에 있는 시간이나 이런 정보들이 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했었는데 역시 빠르게 개선됐더라고요. 3개의 카메라가 나와도 상단에 있는 바는 동일하게 나오는 상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되게 편리하고요. 따로 차선 변경 같은 거는 요구를 안 하네요. 자, 속도를 한번 좀 올려볼까요? 뭐 올려도 82. 근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나오네요. 이제 제가 지금 차선 변경을 제가 하면은 하라라고 세팅을 해놔가지고 안내해 줍니다. 여기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세팅마다 다른데요. 나중에 한번 완전히 얘한테 맡겨보는 것도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완전히 얘가 알아서 깜빡이도 켜고 방향지시도 켜고 진입하고 하는 걸 하면 너무 자주 차선 변경을 해가지고 그게 제 스타일하고 안 맞았거든요. 저는 조금 차선 변경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인데 보이시죠? 차량들의 흐름에 대해서 승인받는 걸로 제가 세팅해놔가지고 표현해주네요. 해보라고. 할 거니? 라고 물어보고 제가 방향지시 등을 켜면 이렇게 방향지시 등에 따라서 차선 변경을 시도를 하고요. 저는 차선 변경을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상황에서도 차선 변경을 하고 싶으면 직접 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깜빡이를 켜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차선 변경을 시행을 하고요. 생각해보니까 그전에는 그런 차선 변경 하라는 게 여기 뜨는 게 아니라 여기 떴었는데, 그러니까 지도상에 떴었는데 지금은 카메라를 켜놔. 지금 보시면 카메라를 켜는 순간 내비게이션이 마치 HUD처럼 표현이 되네요. 이거 편리해졌네요. 그러니까 카메라도 보고 싶고 내비게이션도 보고 싶은데 내비게이션을 계속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 차이가 되게 크네요. 큰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카메라로 보여주는 것과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화면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HUD처럼 여기다 HUD를 박으면 되는데 그 HUD를 안 하고 여기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과 UI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네요. 훨씬 더 편리해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UI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이런 화면을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버튼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용하다 보면은 그 버튼을 한번 그 차량이 세팅된 만들어진 다음에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세팅된 버튼들도 필요에 의해서 고객의 필요나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부분이 이런 화면으로 UI를 운영하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HUD처럼 화면에서 뜨고요. 이거 되게 편리해졌네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게 너무 커가지고 내비게이션 반, 카메라 반 띄면 어떨까?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풀렸네요. 왜 풀렸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상황은 풀렸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냥 오토파일럿 상황이고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아니고 차선의 교통 상황에 따라서 차선에 따라서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오토파일럿 상황입니다.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은 풀렸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카메라가 나오는 부분과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지도가 나오는 부분이 같은 화면이다 보니까 동시에 볼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카메라를 켜면 여기에 내비게이션 정보가 함께 뜨는 형태로 UI가 바뀌었네요. 그래가지고 해외 이런 서드파티 몰에서는 요런 상태로 고정시켜 줄 수 있는 요렇게 이게 안 되게 되겠구나. 요런 클립 같은 게 나왔었거든요. 이게 터치식이다 보니까 터치를 마치 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클립을 박아놓는 걸로 그거를 했었는데 그건 아예 안 되게 UI가 변경이 됐네요. 이렇게 가운데를 밑으로 내린다라고 해서 뒤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보이지 않는 걸로 UI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과 카메라를 같이 보려면 카메라를 키우면 내비게이션의 일부 정보가 HUD 같이 여기다가 표현이 되는 걸로 변경이 됐고요. 사실 이런 식의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HUD를 이렇게 뿌려주면 상당히 편할 텐데 네,
뭐 비용 절감일까요? 여기서 이렇게 차선 변경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정체가 되고 있네요. 오히려 저는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정체가 되는 구간에서 오토파일럿이 상당히 유용하고요. 예전에 뭐 매뉴얼 스틱으로 운전할 땐 더 그랬지만 오토도 사실 정체 구간에서 불편하잖아요. 힘들고 갔다 섰다 반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상당히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는 오토파일럿 사용한다는 게 좋은 부분이고요. 대단히 안전하게 차량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많이 끼어들죠.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속 주행 시는 조금 더 간격을 좁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겠죠.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 지금 제가 차량 간격을 한 대로 맞춰놨는데 그 틈으로 많이 끼어들죠. 근데 그것도 뭐 좀 하다 보면 그러려니 합니다. 왜냐하면 또 가면 또 만나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편안한 운행. 여기 옆에 있는 저 봉을 콘으로 해서 여기 위험한 곳이니까 차선 변경하는 게 어떠냐라고 안내해주네요. 그래서 안전 콘 회피 차선 변경 승인 필요라고 안내가 뜨는데 뭐 저거는 진입로에 대한 봉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주행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끼어드는 차량들이 있는데 진입 차선, 이거 끼어드는 게 아니라 진입이죠. 어떻게 얘가 반응하는지 볼게요. 속도를 줄여주고 있네요. 네, 되게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가 완전히 멈췄다가 들어오니까 이게 살짝 좀 부자연스럽긴 해요. 이미 들어왔는데 멈춰가지고 끼워주니까 그래도 뭐 여기 원래 진입 차선이니까 보시면 여기에서 멈췄다가 들어오면 차가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네요. 아까 차량은 들어오자마자 아마 브레이크를 밟아서 얘도 같이 브레이크 밟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진입하는 차량들은 충분히 안전하게 전혀 뭐 이질감 없이 진입을 시켜주고요. 뭐라? 지금은 경로 변경을 위한 차선 경로 주행을 위한 차선 변경 승인. 차선 변경을 하라는데 저는 그냥 무시하고 차선으로 가겠습니다. 굳이 차선 변경을 할 이유가 없어 보여서요.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가라고 계속 안내하네요. 2차선이 아마 여기로 가양대교 쪽으로 자유로 쪽으로 빠지는 가양대교를 타는 그렇게 차선이어서 2차선 말고 하나 더 가라고 안내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무시하고 직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라지겠죠? 네, 그 진입 구간, 다른 쪽으로 가는 길에 진입 구간이 빠지니까 다시 원상복귀 했고요. 이렇게 그냥 쭉 별다른 안내가 필요 없을 때는 화면에 차량의 표시가 아이콘이 더 커지는 그런 식의 디테일도 생겼고요. 오히려 주변이 어떤 건지 보고 싶은데 이건 조금 불편하네요. 예전에는 지금도 작게 하면 나오긴 하는데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안전한 상황에서는 차량만 크게 나오는 게 저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건 기존에 그냥 다른 주변의 환경이 나오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진입로 여기 되게 애매한 진입로, 차량들이 전혀 진입하면 안 되는 곳인데 먼저 진입을 하는 진입로. 네, 브레이크 밟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여기서부터 저 이 트럭처럼 진입을 해야 되는데 미리 저 앞에 차량들이 진입하면 안 되는 실선에서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소리와 함께 살짝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런 안전한 부분도 얘가 충분히 살려주기 때문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이런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제가 지금 여기다가 컵홀더를 놔가지고 저희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엄청 신경을 써서 많은 그 흡음재? 흡음재 아니고 부직포 테이프를 감아놨는데 덜 감은 곳이 있어가지고 제가 샀거든요. 이거 컵홀더가 달그락거립니다. 엄청 신경 쓰이네요. 없애야 되겠습니다. 컵홀더를. 앞에 넥소가 보이네요. 수소 전기차. 저 차는 운행하면은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넥소의 뒤를 테슬라 모델 3가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무거운 거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컵홀더에 고무 뭐라 그러죠? 그런 링 같은 게 없어요. 이 약간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크기에 따라서 좀 돌기가 튀어나와서 고무 돌기가 있으면 딱 잡아주면서도 크건 작건 좀 이게 해결되잖아요. 그런 게 없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안 맞는 컵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거죠. 저 이제 그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거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뒤에 뒷좌석에 있는 컵홀더에는 그 돌기가 있거든요. 뒤에는 해놓고 가장 많이 쓰는 앞에는 안 해놨어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한다고 이게 단가가 이게. 그런 이제 작은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서드파티에서 나오는 것들을 사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딱 성능이 좋은 게 잘 없더라고요. 저도 몇 개 해봤는데 이게 딱 좋은 게 없어가지고 결국은 다시 또 철거하고 잠시 후 우측 올림픽 대로로 진입하십시오. 지금 이 내비게이션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에 이슈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내비게이션이 틀리면 얘도 지금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다기보다 얘가 안내한 길하고 다른 거죠. 얘는 아까 저기서 나가서 진행하라고 한 거였고요. 지금 차량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서 브레이크를 얘가 잡았습니다. 지금 뭐죠? 팀맵으로 보면은 아직 좀 더 가서 나가는 게 낫거든요. 근데 아닌가? 아까 전에 나간 게 나은가? 아무튼 저는 지금 김포공항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갔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가면 딴 데로 가니까 경로 주행을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안내가 나오고, 이건 세팅에 따라 달라요. 저는 이게 안내를 하고 나서 내가 승인을 하면 바꾸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거 없이 알아서 해라고 하면 네, 알아서 1300 하고 진행을 합니다. 300m 이후 우측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입하십시오. 제가 잘 안 오는 일이기 때문에 T맵도 켜놓겠습니다. 딴 데 가면 안 되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잠시 후 오른쪽 고속과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네, 그러면 잠시 후 우측 김포공항 방면으로 네. 진입하십시오. 과연 여기 할 수 있을까? 이 코너를 200m 이후 우측 김포공항 과연? 방면 개화동로로 진입하십시오. 오, 잠시 후 못했습니다. 오른쪽 도로입니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깜빡을 켜서 들어가다가 갑자기 바깥으로 나오려고 해서 제가 꺾었어요. 잠시 급하게. 후 우측 개화동로로 진입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얘가 잘 하려고 하는데 잘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은 스스로 풀었고요.
이런 램프 진입이나 진출하는 부분들은 쉽지 않아요. 얘가 속도도 맞추고, 지금 여기 50이니까 얘가 50 맞추잖아요. 그러면서 60인데 여기 왜 50이지? 그리고 또 코너 꺾는 부분, 또 진입하는 차선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60인데 50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정보가 틀린 구간에서도 약간의 이슈가 있고, 근데 뭐 10km 정도는 맞춰서 운행하시면 되니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600m 앞에 시속 50km 과속 단속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끝났다고 나와서 제가 이어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50 맞네? 50 맞네요. 1km 앞 김포공항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아까 저기만 60이었나봐요. 40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59관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저속 구간은 오히려 얘한테 맡겨놓고 있으면 편한 거죠. 저속에 맞춰가지고 달리는 게 오히려 힘들잖아요. 근데 얘한테 맡겨놓으면 얘가 알아서 저속 구간에 맞춤 운행을 해주니까 편하게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주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500m 앞 김포공항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40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히려 앞에 차량이 없으면 제가 서야 되니까 멈춰야 되니까 이런 게 아쉽죠. 300m 앞 김포공항 방면 300m 오른쪽 이후 도로입니다. 우측 김포공항 이어서 방면으로 400m 앞 진입하십시오.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제 이 정도로 올림픽대로를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과 오토파일럿 하는 거는 보여드렸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출하는 구간에서 잘 하다가 급격히 꺾으면서 차선도 바꿔야 되는 거 차선 변경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튀어나와서 제가 받아서 진행을 했다. 램프 진출로는 아직 불안정하다. UI 부분들은 많은 부분 좋게 바뀌었다. 카메라와 허드 부분을 같이 HUD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바뀌었다라는 부분, 이런 거 지금 오토바이 옆에도 표현이 되죠. 이런 원래도 잘 표현됐었고요. 두 대인가 한 대인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한 대만 있는데 그런 부분들 확인시켜드린 영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